예. 네. 일단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면, 그리고 어떤 정당과 집단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소장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싸움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고요. 후보가 늦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떤 쪽이 됐었건 정치는,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혔으니까,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됐으니까 만족한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낫게 해줄 건지, 경제를 어떻게 풀어줄 건지,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쟁에서 정책을 내건 뭐라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인데요.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세 분이 모두 다른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얼굴을 비춰서 자신의 얘기한 게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증이 됐건 정책이 됐건 인품이 됐건 철학이 됐건 좀 더 자주 만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먼저 한 달간 일찍 뽑혀서 확실해졌지만 이쪽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얘기들은 절제한 목소리의 내용의 톤에 국민들에게 별로 와서 닿는 게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니면서 얘기하고 정책 토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펴나갔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쌓고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이걸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검증이 됐건 네거티브가 됐건 좀 잘 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크게 변화의 시기입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고 요즘 카페 가보면은 친구들끼리 대화 안 하고 코 박고 스마트폰 본다 어른들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지만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는 거니까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고 대선의 틀도 바뀌었으니까 이걸 불확실했던 걸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언론뿐이겠습니까? 트윗 한 번이면 페이스북 한 번이면 후보하고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세대가 됐으니까 좀 더 많은 검증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박근혜 후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그 교수님 쓰셨던 책도 제가 지금 읽어서 보고 있는데 그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오늘도 강연하실 땐 얘기 나올 때 일반 질문을 받거나 제가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토론 첫 번째 나갔었을 때 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패널은 후보가 말하는데 자르고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굉장히들 좋아하셨고 궁금한 얘기들이 공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는 박 소장님 보시기에는 만족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잘 못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가 가장 잘하는 건 한나라당 다스리는 건 잘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게 이 한나라당은 권투라는 룰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민주당은 이종격투기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 리더십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똑같은 민주당 내부에서 참 답답하게도 모바일 경선에 실수 같은 거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다른 후보들이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칠 때 그걸 보듬어 나가면서 13연승 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이 최종 결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뭐 굉장히 뒤집어지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파죽의 13연승을 꺼내면서 당을 하나로 묶는 거. 그래도 물론 민주당이 아직까지 시끄럽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지난번에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안철수와 박원순의 대결에서 서울시장이 서로 싸우고 누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떨컥 합의를 봐버렸어요. 그때 굉장한 충격들을 받았는데 그게 새 정치의 틀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정치 틀이라는 게 민주당이 당내를 다스리는 건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합의를 볼 때도 기억들 하실 텐데요. 한명숙 전 대표와 문재인 당시 이사장이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지금 제일 잘하는 거는 당 추스리는 건 못하는데요. 모든 국민들 가운데서 이 문재인과 안철수가 별도로 나와서 뛰고 있어서 한나라당은 좀 답답할 거예요. 빨리 하나로 결정돼야 안 그러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공격을 해야 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답답할 거고요. 그래. 그리고 한편에서는 문재인 쪽에서는 이미 엮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새롭게 해서 함께 하자는 얘기를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편법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국민을 엮어서 나가는 데는 이미 끌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한 방에 있는 리더십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훨씬 더 돋보였겠지만 13연승이라는 결과와 후보로 되고 가자마자 남들 보기엔 좀 모양새가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정부하자 뭐하자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넓은 정치의 새판짜기에서 이종격투기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한쪽은 권투니까 이게 이종격투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 저는 보진 않습니다. 검증이나 네거티브냐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자체에서 옳은 것 잘못한 걸 지적해서 약점하는 거 당연히 공격받아야죠. 수첩공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이미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용어라는 데 있어서 인혁당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넣는 거하고 대한민국 헌법사상 초유의 8인 사법살인 사건 하게 되면 달라지죠.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 일으킨 난을 암흑의 난 하고 했었는데 5.16 혁명과 박정희 쿠데타가 주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어떤 식이 됐건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과거에 대한 평가나 인식 문제가 아니라 유족들이 살아있고 8인의 사법살인이라고 대한민국에서 판단이 났는데 그걸 인혁당이라는 용어로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과가 아니라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고 이런 쪽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거라서 저는 그걸 과거 문제, 현재 문제로 보는 것보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깨어 있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로 네거티브건 건강이건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얘기 들을 기회가 있어서 이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질문도 했다고 했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검증의 첫 번째가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게 써준 거건 보고 읽는 거건 자기가 준비하건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야 검증을 하건 네거티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최 교수님. 유신공주가 왜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보는 것인가 하면 박근혜 후보가 수차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참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기 최 교수님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죄송하다는 게 사과 아닌가요? 물론 지금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공주라는 얘기가 왜 낙인 찍힌 하면 문재인 후보께서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특권 속의 공주처럼 살아왔고 민주화의 손톱만큼도 기여하지 않았다. 독재 정권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을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묘소를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용사들 묘를 갔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참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새누리당은 민정당의 후신이다.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그 87년 체제, 소위 그 민주 대 반민주라는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화에 공과가 있다라고 야권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야말로 산업화의 공 부분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인정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무덤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났다라는 느낌을 받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현대사를 반칙이 성공한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칙이 성공한 역사였고 산업화의 공에 대해 손톱만큼도 인정할 자세가 없는 후보가 대통합을 얘기하고 가장이시죠. 손톱만큼도 인정할 수도 없다 이거는 아니죠. 아니 박근혜 후보가 독재 정권의 핵심에 있었고 민주화의 손톱만큼 기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여쭤본다면 그러면 산업화의 공 부분에 대해서 손톱만큼 인정할 자세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화합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스탠스를 후보가 되는 날 한다면 그야말로 제도선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2013년의 국민 대통합의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리더십인가라는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 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참 재미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전보다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었던 정준결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슨 이슈가 아까 말씀했던 안철수 여자라는 키워드가 그때 나오게 됐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봤던 논란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화되고 사실 증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창이란 단어가 저는 그 기사에서 거의 못 봤어요. 동창이라고 불러야 될 걸 굳이 친구로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태하는 태도들을 보게 되면 모른다라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그 말씀하신 마타도어, 흑색 선전으로 나갈 수 있어서 새누리당에서도 얼른 잘라내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국민들이 이걸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깨끗한 사람을 찾아야지 지도력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야지도 하지만 두 후보, 세 후보 가운데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라고 뽑는 거니까 검증이 됐건 네거티브가 됐건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좀 답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그 할게 그 정준길 씨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정준길 씨가 언론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안철수 교수가 뭐 목동에 여자가 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의하면 술이 덜 깨가지고 아침에 친구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했다는 얘기고. 아이고 술이 덜 깼는데 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에서 정준길 씨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걸 캠페인을 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캠페인의 공보위원회 말석이지만 새누리당 그러니까 캠프에 그거를 있었어. 이제 그 언론에 캡박을 받았다고 금태섭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고
검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에도 뭐 친구가 아니라면 동창인이라고 주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새누리당 공보위원인 정준길 이래 되니까 거기도 어떤 의도가 뭐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안철수 교수한테 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얘기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논외로 하고 일단 예. 새누리당이 뭘 이걸 그 문제를 가지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했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저는 그 새누리당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서 가져온 부작용이나 이게 문제 화제가 돼서 키워드로 남는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사례가 옛날까지 안 가도 생겼다. 아니, 곽 교수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이준격 특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준격 특위를 좋아합니다. 근데 링 위에 지금 박근혜 후보 혼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에 상대 선수가 2명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실제로 둘이 올라갔던 결국 하나가 될 건데 그게 사람이 더 있다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요. 말로 검증하는 건 시기가 쫓기니까 방송 토론 더 많이 하면 되죠. TV에서 패널 집어넣고 더 많이 하게 되면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그 정치가가 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국가의 공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해야 되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뭐 대표적으로 정봉주 의원 얘기를 하죠. 정봉주 의원하고 똑같은 말을 박근혜 의원이 했었고 처벌다는 건 다르지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국회도 열려 있고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잘하고 있을 때 뭔가를 보여줘서 뭐 김종인 의원을 데려가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져갔듯이 굉장히 야권은 혼란에 빠지게 하려면 정봉주 의원을 앞서서 박근혜 의원이 풀어줬다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 더 올지도 모릅니다. 인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 얘기를 해서 사면을 집어넣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모든 의원들이나 야 쪽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었을 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동을 보여주면 좋은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사법살인 사건에 관련된 논란만 커져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서 했었으면 더 멋진 지도자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대통령의 뽑힐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잘 이끌어줄 리더를 뽑는 거라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SNS의 건강도를 해치는 집단입니다. 이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트윗을 보다 보면 똑같은 얘기들을 팔로우하는 소위 알바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운영을 하는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이분들 6시에 퇴근하는 쪽도 있고요. 요즘 새벽까지 근무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막 실어 나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돈을 주는 주체가 파악은 안 돼도 누가 주겠거냐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풀어놓는 게 사실 선거를 해치는 건데 어느 정당이 됐건 자발적인 사람 외에 여론을 왜곡하는 것들이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요. 사실은 선관위가 그런 거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돼요. 자기네 서브 일단 중심 잘하고. 예, 점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왜 새누리당으로, 저는 아직도 입에 한나랑이 붙어서 아까도 실수를 했지만 왜 새누리당으로 바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색깔도 빨간 걸로 바꾸게 됐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당도 이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후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명박 정부와 거리두기였습니다. 넘버 2였다는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넘버 2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당을 바꿨고 저는 중요한 게요. 이명박 정부 쪽에서 지금 나갔던 게 잘 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박근혜도 차별화가 됐고 나머지 진영들도 서로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역사의식도 문제지만 저는 어떤 감정이든 네거티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모해놨는데 박근혜는 필요한 일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일 없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는 법이 드물다. 다른 대사준자들은 스킨십을 위해서 일이 없을 때도 국회의원들 불러서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익숙하지만 박근혜는 다르다라고 고 박사님 책 쓰신 걸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친박계 의원들하고도 밥도 잘 안 먹는 분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어떤 국민들은 믿으면서 유신이 됐건 뭐가 됐건 잘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서민들은 전셋값 문제에 아이들 학원비 문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가지만 그런 경험 쪽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걸 더 나와서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국민들은 솔직히 유신이 어떻건 사법살인 사건이 어떻건 그 의견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를 듣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쪽에 대해서 네거티브 아니라 파저티브도 얘기를 들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3일째 고집 부리듯이 불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꾸 제 책을 인용을 하시니까. 제가 잘 몰라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 대목은 박근혜. 라고 보시면 저는 링에 올라서 기다리는 것 말고 행동하는 게 첫 번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틀을 잘 보여줬는데요. 시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했는데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맨홀이 고장났는데 누가 올려놨더니 그걸 보고 고쳤습니다라고 시장이 피드백을 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틀들 큰 틀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이끌고 있는데요. 이게 소통이 가능해서 무언가 했던 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걸 보여주듯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아니라고 했지만
뭐 정몽주 의원 사면 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은 기다린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얘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분들 앞장서 풀어가면 그것 자체가 검증에서 첫 번째로 반박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되거든요. 그런 행동을 링에서 후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좀 이끌어 주시면 보여주시면 더 확실한 지지 세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거죠. 예. 저는 좀 다른 입장인 게 네. 야권 입장에서는 후보가 둘이라는 게 급할 일이 없고 느긋하게 있으면서 국민들은 이미 셋을 다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결정이 돼가게 되면은 오히려 박근혜 후보한테 많이 불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둘이 다투면서 서로 내가 할 거야라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너그럽게 안 하고 빨리 단일화해라고 했을 겁니다. 이 선거 때 야권 연대하자고 얘기했듯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내일도 별 얘기 안 나올 것 같이 또 조금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싶은데요. 후보가 늦어지는 만큼 어떻게든 올라온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에도 검증하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민주당이 좀 눌려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써먹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빨리 검증을 좀 제대로 봤으면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내곡동 특검법을 좀 연기하겠다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게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의 후보였던 후보인 박근혜 후보조차 이명박과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2대1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1대1이 되겠죠. 그 지켜보는 국민들은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있는 모양새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했다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잘해주면서 어떤 후보가 됐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그런 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서 5년간 해야 될 일을 생각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검증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